안녕하십니까, 이삼구 박사입니다. 지난 시간엔 제가 1형과 2형 당뇨인들에게 우리 D&D로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관한 내용과, 어제는 제가 그러면 밀월기라고 하는 그 정의에 대해서 D&D 연구를 통한 그 결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은 1형 당뇨와 2형 당뇨인 모두에게 해당하는 바로 당뇨 합병증. 그런데 우리 D&D는 약이 아니라고 했죠? D&D는 식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뇨 합병증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D&D를 가지고 먹기 전과 먹고 난 후에 그 결과치를 제가 설명을 하고 들려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료의 결과는 아닙니다. 그래서 꼭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모든 결과는 병원에서, 대학병원이나 동네 내과에서 담당하시는 의사 선생님하고 꼭 상의하시고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당뇨 합병증을 제가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데, D&D를 드시기 위해서 찾아왔던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가장 흔한 당뇨 합병증으로 있는 그 가운데 제가 8가지 정도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제가 영어 단어를 한 번씩 쓰는데요. 이유는 이 방송은 우리 국내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보고 있고, 중동에서도 보고 있고, 인도에서도 보고 있고, 미국에서도 보고 있고, 중앙아시아에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특수한 어떤 용어는 제가 영어를 단어를 쓰더라도 양해해 주세요. 제가 또 이 당뇨 합병증에 대해서 관심을 특히 가지고 있는 이유는, 어찌 보면 당뇨는 합병증 예방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노벨의학상 후보자이신 야코 교수님이 당뇨 합병증 예방학회 회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저를 그 당뇨 예방학회의 초청연사로서 D&D 연구 결과를 발표해달라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던 도중에 지금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못해서 지금 아직 이러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바로 당뇨 합병증 예방학회에 가서 오늘 발표드리는 말씀과 데이터를 가지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가장 우리 당뇨 합병증에 흔한 것이 1번 바로 당뇨병성 망막증, 즉 Diabetic Retinopathy라고 하지요. 이것은 진짜 위험하죠. 실명 위험도 있지. 이것은 망막혈관의 순환 장애로 발생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백내장 걸리시는 분들, 녹내장 걸리시는 분들, 황반 변성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또 복시 물체가 2개 이상으로 보여서 하는 그러한 고생을 많이들 하시지요. 그래서 대부분이 당뇨병성 망막증이라 하면 적어도 한 3, 4회 정도를 각각 시술을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우리 D&D와 함께 비포 애프터 데이터를 비교해 볼 때 가장 많이 흔한 당뇨 합병증 중에 또 두 번째는 뭐냐? 당뇨병성 신경병증, Diabetic Neuropathy라고 합니다. Neuropathy. 이것은 이제 가장 흔한 게 손발저림이죠. 발저림이 있고, 그 다음에 발에 감각 이상이 찾아오고, 또는 아프다거나 찔린다거나 불에 댄 것 같다거나 하는 이런 통증들을 말씀하세요. 물론 이게 심해지면 당뇨발이라고 해서 지난번 학교 가서 발표할 때 보니까 당뇨발이라고 해서 절단을 했는데 너무 급속하게 진전이 되는 것을, 악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성 신경병증. 세 번째는 어찌 보면 당뇨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죠. 당뇨병성 신증이라고 해서 Diabetic Nephropathy가 있어요. 이 네프로퍼시는 그야말로 위험하죠. 신장 기능이 이상이 왔고 투석을 해야 되는 단계를 지나서 어떤 사람은 신장 이식을 하고 오신 분이 있고, 이미 그 어떤 분은 신장이 하나가 사라져 버려요. 또 이렇게 악화되어서 결국은 신장 이식을 했지만 결국은 또 다른 병에 노출되는 신장암이랄지 이렇게 되신 분들이 여러분이 계셔요. 그런데 이런 분들의 기능이 다 신장 이식하고도 조절이 안 되었던 혈당이 아주 조절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매우 기쁘고 있답니다. 네 번째로는 어찌 보면 또 다른 문제, 협심증,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은 myocardial infarction 또는 cardiovascular disease라고 해서, 또는 CVD라고 하죠.
이런 심혈관의 문제가 생겨서 느닷없이 쓰러지거나 혼수 상태가 되거나 그래서 병원에 가면 급작스럽게 응급으로 뭐합니까? 당시 이대로 가면 죽을 수가 있다라고들 얘기를 듣는다고 하지요. 그래서 스텐트 시술을 2개 정도씩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5번째는 물론 남자에게 해당되는 것인데요. 일단 성기능 장애, 즉 발기부전입니다. 이게 이제 sexual dysfunction 또는 male infertility에 관한 문제인데,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한 당뇨가 걸린 지 5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이런 발기부전 문제가 생기지요. 그래서 어찌 보면 연구하에서 또 다른 연구 시작이 바로 불임 연구였답니다. 2020년 12월자로 불임 연구에 관한 연구가 다 완성이 되어서 역시 국제 분자학회지에 논문이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어찌 보면은 당뇨인들이 가장 많이 흔하게 앓고 있으면서 자기는 소화가 안 돼서 죽겠다고 그래요. 그게 바로 뭐냐? 당뇨병성 위마비. 그래서 다이아베틱 게스트로파레시스 이게인데 소화 능력이 떨어지죠. 소화가 안 됩니다. 소화 기능 장애가 생겨서 위장약을 달고 살지요. 그래서 아침 먹고도 끄끄 속이 아프다고 하고 소화제 먹고 정말로 위통이 심하다고 하지요. 이게 흔한 6번째. 저는 진료가 아니라 이 D&D를 먹고 찾아오셔서 먹고 난 전과 후에 이야기를 대학병원과 동네 내과에서 가지고 온 결과표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 통계치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료 쪽이 아니에요. 진료는 담당 전문 의사 선생님에게 꼭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7번째가 또 흔한 것이 바로 치주 질환. 이게 이제 다이아베틱 페리레널 디지즈라고 해서 이빨이 빠져버려요. 어느 날 이빨이 들뜬다 얘기도 하시고 수포가 자주 잡혔다. 그러다 어느 날 보니까 잇몸이 아파서 양치질하다가 이빨이 빠졌다는 분, 닭다리 먹다가 빠졌다는 분, 아파서 에이 흔들렸더니 빠져버렸다는 분. 이게요, 치주 질환이 심해서 많이들 이빨이 다 빠져버려요. 아무 아프지도 않고 통증 없이 빠져버려요. 거의 흔한 것입니다. 8번째가 이제 말초혈관 질환이죠. 이것은 이제 peripheral vascular disease라고 해서 이 베스큘러 쪽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은 흔하게 나타나게 그래서 탈모 쪽이에요. 머리가 다 빠져버려요. 중앙부터 빠지다가 머리가 다 빠져버리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발모 연구의 완성도 이 당뇨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당뇨 연구다 보니까 심혈관 CVD 쪽, 또 발모 쪽, 그 다음에 했던 것이 바로 불임 쪽에 관련된 거였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당뇨합병증은 예방이 최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당뇨를 앓고 계신다 하더라도 꼭 체크해야 할 것이 11가지 지표가 있어요. 11가지. 뭐냐면 1번 간 기능이에요. 아주 흔하죠. 2번 바로 신장 기능입니다. 3번 지질 이상이지요. 4번 갑상선 기능. 5번째 바로 고혈압입니다. 그 다음에 정말 흔한 게 뭐예요? 고지혈증. 이 D&D 드시는 분들이 흔한 게 고혈압 먹고 있어요. 고혈압약 먹고 있어요. 고지혈증 약 먹고 있어요. 근데 2개월 지나니까 고혈압약 다 띄었어요. 고지혈증 약 다 띄었어요. 그래요. 우리는 다 뺍니다. 다 뺍니다. 7번째가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8번째는 바로 C펩타이드의 수치지요. 9번째 바로 가장 중요한 면역학적 지표, 면역학적 이뮤놀로지, 면역학적 표시자가 중요합니다. 뭐였어요? 6가지 했어요. 6가지 복습합니다. 뭐였어요? 바로 GADAB, 2번째 ICA, 3번째 인슐린 AB, 4번째 anti-IA2AB, 5번째 anti-TPO, 6번째 뭐였어요? 바로 타이로글로불린 AB. 이 6개의 면역학적 지표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쉽게 간과하는 게 있어요. 바로 바이타민 D입니다. 요즘은요 젊은 사람들도 먹거리 문제가 있어가지고 비타민 D가 90밖에 안 되는 사람이 흔해요. 60대냐고요?
70대냐고요? 아니에요. 10대, 20대도 비타민 D가요. 10밖에 안 돼요. 아주 안 좋은 상황이죠. 먹거리 문화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바로 박테리아입니다. 장내에 얼마나 유해 세균이 많은지 이게 매우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 11가지는 제가 또 따로 6가지 면역학적 표지자와 함께 정리해 드릴 테니까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은 제가 D&D2에 대해서 연구 배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